마삼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뭐 언급 안 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절대로 끝난 게 아니다. 언제 언플을 또 하고 본인 그 펜코 지지층이죠, 이제 진짜 한 줌 중에서도 쪼개져 가지고 거의 반 줌 남은 펜코 지지층들이 또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끝까지 대응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의견은 충분히 그렇게 나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저는 이번에 왜 다루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씨가 이런 말을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난다. 그래서 화성으로 갔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더니 이준석 씨가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기 화성을 해 나와라. 토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님한테 계속 엉기고 있는데, 요거는 정말 간만에 요건 잘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은 소위 B급 마삼중이에요. 그러니까 마삼중보다도 못하다, B급 마삼중이라는 얘기가 진작부터, 심지어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려왔었거든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뭔가 논리라든지 본인이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그저 민주당 욕만 하고 이재명 대표 멱살만 잡고 흔들고, 심지어 언론이 그걸 또 좋다고 받아들이고 막 쓰고 이러니까 B급 마삼중이다. 뭐 어디 감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한가하게 그렇게 뭐 토론을 한 해 만에 할 상황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준석 씨가 어디 가냐. 이준석 씨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바짓가랑이 잡으면서 화성을 와라, 나 토론할 수 있다, 나 토론의 신, 하버드 천재 마삼중과 함께 본격적인 마삼중 세계관 대결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성을 해, 출마를 해라, 출마를 하고 나랑 토론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요런 느낌은 또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막대사수 악플러들의 심리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는데, 요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 요거 팝콘 각입니다. 근데 또 이걸 덥석 물려고 하진 않죠. 본인이 좀 이제 처음에는 몇 번 말려들 뻔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괜히 내가 B급 마삼중이랑 놀아나다가 심지어 토론에서도 박살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잃을 게 많은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마삼중, 예비 마사중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토론한다고 하면 뭐 그럼 좋다, 그러면서 출마하면 토론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준석 씨가 늘 저렇게 도발과 조롱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죠. 한동훈 씨가 굉장히 센 타자라고 자기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보면은 방망이는 절대 안 잡는다. 이게 한동훈의 민낯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도발을 하면서 펜코에서도 이와 관련한 영상이 올라오는데 조회수가 4만이 넘었어요. 이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펜코 언론에서도 심지어 보도하고 인용하고 하니까 마치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펜코를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회수 4만이 나오는 건 이례적인 겁니다. 보통 조회수가 막 만을 넘어도 좀 조회수 나왔네, 요런 그런 커뮤니티인데, 문제는 어떤 반응이에요, 이거죠. 이 4만 명이 봤는데 반응이 어떤가 하고 보니까 대부분 비판적입니다. 왜 비판적이냐? 당연한 거죠. 불출마 선언을 한동훈 위원장이 했는데 굳이 한동훈 언급한 이유는 뭐겠냐? 어그로 끌어보겠다는 거 아니냐? 센스도 많이 죽었다. 저런 건 출마하면서 지역구 미정인 사람한테나 타격이지, 이미 불출마 선언한 사람한테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순수 재미용이다. 그냥 이제 더 이상 정치판에서 이준석 씨의 그나마 여기까지 오게 만든 도발과 조롱, 요것도 그냥 끝났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포기한 거 아니냐. 처음에 비례 2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구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저렇게 갑자기 무슨 한동훈 위원장 잡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유저들도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 한동훈한테 열등감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출마한다는 건 국힘을 박살내겠다고 나와놓고 본인이 박살났다. 12년 넘게 박갈던 노원 버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상계동 이준석이라고 그렇게 언플하더니 정작 바로 자기 마사중 될 것 같으니까 버리고 동탄을 가버려요. 그러면 동탄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 것이며, 노원에 또 있던
그나마 얼마 안 되지만 이준석 씨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예비 마사중은 그냥 거부할 수 없는 미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싸구려 어그로 정치다. 후진과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다. 이준석 지지자들도 어이없을 것 같다. 찐따 같단 말까지 나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의 2030의 아이콘처럼 언론이 열심히 띄워졌지만 이번에 민낯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도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한테까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을 손을 잡아서 정치를 해야 청년들이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지, 계속 이준석을 뭐 마삼중이네 마사중이네 뭐 트롤이네 이렇게 놀리면 쓰냐. 확장성 있게 가려면 이준석 손을 잡고 청년들하고 좀 새로운 정치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그때마다 얘기했죠. 이준석 씨랑 손잡고 정치를 한다는 건 그냥 제가 뭐 정치인을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제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저렇게 손잡고 하는 건 그건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게임에 비유해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저건 그냥 악플러, 트롤러 이거에 불과하다.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 그 거품 잔뜩 껴가지고 언론의 서포트로 여기까지 온 사람한테 쩔쩔매고 또 그게 마치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새로운 정치면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그로, 말장난, 그걸 욕할 상황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게 어떻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그 한 줌 남은 펜코 안에서도 이제는 민낯이 드러나서 쪼개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네이버 댓글 같은 데서도 보시면 관심 호소인은 좀 입 좀 다물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자기 선거 질 텐데 뭐 저렇게 오지랖만 부리고 있냐. 사실 오지랖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본인의 거품이 다 빠지고 언론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은 본인의 능력 덕분에 왔다. 그러면서 맨날 얘기한 게 능력주의 아니었습니까? 사람들한테, 약자들, 그리고 어떤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 그들한테 나는 능력자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세계관을 열심히 사람들한테 전달한 게 바로 이준석 씨인데 지금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 거죠. 물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건데요. 이런 얘기나 좀 하라 이겁니다. 유영아 공천으로 탄핵의 강을 거슬렀다. 문제는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을 해서 그래 윤석열 정부 여당 나 더 이상 못 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 그래도 새로운 보수를 우리가 지지해서 새 판짜기를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준석 씨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지금 언론에서 옛날보다 많이 쪼그라들어서 무슨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셋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싸잡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도 저렇게 윤석열, 김건희 씨 저런 사람들하고 싸잡으면서 셋 다 나쁘다. 그러니까 나 이준석 나를 지지해달라, 우리 개혁신당의 미래를 지켜달라, 보장해달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렇게 제3정당의 가치를 강조한다면서 그냥 흔한 양비론으로 빠져버린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러면 누가 굳이 이준석 씨한테 지지를 하고 표를 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또 저렇게 맹 비난하고 배제된 분의 연락을 받았다. 아니 뭐 연락을 받을 수 있죠. 저게 무슨 보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뭐 연락받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민주당에서 경쟁력에서 많이 밀리고, 심지어 지금 뭐 국힘으로 넘어간 김영주 씨 이런 사람들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왜 제대로 개혁을 못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설령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전화 받으면 그 뭐 어쩌라고요. 근데 저게 저렇게 또 언론에 떡하니 보도가 되는 게 기가 막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진보당과의 야합이라고 표현하면서 소탐대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뜻대로 쭉 관철해가면 무슨 뭐 확장성 얘기하고 중도 얘기하고 그렇게 가둬놓고 때리고, 또 저렇게 다른 정당하고 그 여러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뜻을 가지고 그래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바꿔보겠다 하고 다른 당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손을 잡고 함께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하면 야합이래요. 소탐대실이래요.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불가능하다, 이런 무의미한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고, 물론 예전에 비하면 몸이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영향력이 많이 쪼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저 얘기를 그냥 갖다가 따옴표로 써주는 언론이 있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긴장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을 견제 세력으로 선택해달래요. 아니 지금까지 뭘 보여줬습니까 도대체? 아니 개혁을 한답시고 결국에는 자기 마사중 될 것 같으니까 이낙연 씨랑 손잡아가지고 말 그대로 날아가고, 이낙연 씨도 죽는 판이었고 이준석 씨도 죽는 판이 됐어요. 근데 도대체 이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긴장합니까? 아니 누가 긴장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 혼자 지금 긴장하고 이제 마사중 되면 난 끝났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정권 심판이 불가능하대요. 명확해 보인다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명확해 보인다는 건지는 저렇게 그냥 자기 뇌피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조국 선전에 당황한 듯.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그냥 본인이 지금 불안해하는 걸 계속 언론에다가 떡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지금 조국 선전에 당황한 게 어딥니까?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 나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지율을 원래 이준석 씨가 계획했던 대로, 그러니까 누구나 그 계획은 꿈은 크게 갔죠. 하지만 그 현실도 고려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 바로 현실 정치 영역입니다. 근데 본인이 꿈꿨던 거랑 지금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조급한 거죠. 이대로 가면은 내가 마사중 되는 건 물론이고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챙겨야 되지? 그들이 총선 끝나고 참패를 하면 그래도 이준석 씨한테 저렇게 쩔쩔매고 그럴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부터는 이준석 씨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서로들 때릴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본인은 선명한 이치를 선호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는 그 공천 과정 때문에 지금 아직 우리가 주목을 못 받은 거지,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면 끝났다, 민주당도 끝났고 윤석열 정부, 한동훈, 국힘 다 끝났다, 우리 개혁신당이 새로운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여기는 뭐 보수, 중도,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니 도대체 이준석 씨가 그냥 노회찬의 정의당을 언급하면 저기가 무슨 뭐 진보 지지자들이 찍어준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부각시켜줄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 진보 유권자층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찍어주는 겁니까 저게? 저런 그 언플, 이준석식의 언플 아직까지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당대표로서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나는 승리의 화신인데 국힘에 의해서 내쫓겨났고, 그래 지금 이런 국힘을 보면서 이 개혁신당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거다, 이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 지금 본인 선거 전망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갑자기 경기 화성을 도 보수계열 정당에겐 절대 엄지다. 아니 그렇게 지역구 쇼핑하면서 무슨 뭐 서울부터 김해, 뭐 심지어 뭐 노원, 뭐 동탄, 뭐 별의별 군데를 다 지역구 쇼핑해서 심지어 무슨 부루마블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또 본인 가는 데가 절대엄지래요. 아니 뭐 노원에서도 절대엄지라 그러고 자기 가는 데마다 그냥 다 절대엄지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뻔하죠. 내가 떨어져도 나는 험지에서 도전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요, 저게 진짜 염치가 없는 게, 저래놓고 노무현 대통령 서사를 갖다 쓰고 김대중 대통령 서사를 갖다 쓴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은 김대중 노무현 서사를 갖고 있는 새로운 보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스스로도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보셨듯이 인터뷰 같은 데서도 보수, 중도, 진보가 다 자기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는 그냥 페이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전 그걸 보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전 그래서 그냥 결국 그래, 내가 나갔는데 나 험지에서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가 지금 이준석 씨의 내면에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그 조국 대표님이죠, 이제 조국 대표님이 만나니까 민주당 지역구 득표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자기가 주목을 못 받으니까 한동훈 위원장 언급하고 이재명 대표 언급하고 조국 대표 언급하고,
다른 얘기 뭐 요즘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일찍이 이준석 씨의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땐 본인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튜브 양비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무슨 막 극우 유튜버들, 난 유튜버랑 기존 유튜버랑 차별화 두겠다 하면서 여제조를 시작했었고요. 그 여제조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정책 얘기를 하겠다. 정치 얘기 안 한다고 분명히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을 싸잡아서 다 깠어요. 그래놓고 본인이 막상 그 가장 몸집이 커야 될 때 구독자가 막 3만 명 선에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심지어 그것도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나가면 고정 댓글로 여제조 구독해주세요. 심지어 옷 입고 나가서 열심히 홍보했는데도 10만은커녕 막 3만, 5만 요 사이에서 벗어나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님 그 가결 부결 때였나요? 그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갑자기 현안을 뛰어들더라고요, 결국. 왜냐면 본인이 정책으로 승부한다고 해서 그걸로도 충분히 영향력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또한 그냥 계획에 불과했던 거죠. 본인의 현실과 그 이상의 차이가 그때 이제 처음 맛보게 된 겁니다. 그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치 얘기 막 하고 여기저기 좀 이름 알려진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방송 라이브로 찍고 그 열심히 또 영상 막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구독자 10만 겨우 넘겼거든요. 지금은 남천동이 추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남천동이.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었는데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본인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는 뭐 정책 공약으로 승부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계속 비난했었어요. 근데 본인도 안 되는 거예요. 뉴스 일면을 차지하는 것만 생각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자랑하고 강의 다닐 때도 나는 그걸로 훈련이 돼 있고 엄청난 단련이 돼 있는 그런 선거의 신인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해왔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안 되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바보고 능력이 없고 그래가지고 정책 공약 대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가십거리라든지 어떤 논란거리라든지 이런 거에 언론이 주로 관심을 갖고 그게 포털에 뒤덮이면 다른 방송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슈로 도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딜레마 사이에서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정치활동을 해왔던 건데 자기는 아니다 보여주겠다 니들이 못한 거다 내 능력으로 이걸 뽐내보겠다 했지만 막상 본인도 안 되니까 바로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무작정 이준석 씨도 능력 없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현실 정치라는 사람들이 저도 밖에서 봤을 때 답답하게 느끼고 막 짜증도 나고 왜 저러나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회의도 해보고 이야기도 나눠보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 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집에 가야 될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뭐 비전이나 뭐 정책, 공약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고 싶지만 계속 언론에선 다른 얘기들을 다루면 어쩔 수 없이 현안에 또 따라가게 되는 측면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이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거랑 배치되는 상황이 왔으면 자기도 좀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의 이성윤 지금 예비 후보님이 되셨죠. 그리고 박은정 전 검사가 그 조국혁신당에 갔는데 또 저렇게 이슈를 언급하면서 뭐 윤석열 한동훈에 대응하려는 거 보면 수사에 매진해야 될 검사들이 퇴임하고 정치로 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삼중 씨 본인은 저런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할 거면 애초에 성애관 논란 때부터 지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지금 무슨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렇게라도 안 하면 개혁신당의 공약 제대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제가 주위에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지인들이 좀 일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공약이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뭐 조롱하자 뭐 답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공약 발표는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관심 없는 것도 현실이고 무엇보다 언론이 그런 판 자체를 안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큰데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씨도 저렇게 자기가 무슨 뭐 흑화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여론 선동을 자기가 잘한다 이랬던 그런 얘기했던 사람조차도 결국 현안에 끌려오게 되는 이 구조 이게 정치 개혁만 요구하고 정치인들한테 욕하고 침뱉고 이런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국 대표가 지금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한동훈
딸 11개 입시 비리 모두 무혐의 났는데 만나면 물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을 두고 그 이준석 씨는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본인이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낙연 대표도 어느 순간 그냥 언론에서 영향력에 애초에 여기도 뻥튀기 된 케이스라고 보는데 여기랑 이준석 대표랑 지금 조국 혁신당이 급부상하니까 난감해졌다. 실제로 개혁신당 4%, 새로운 미래 2%,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퍼센트 하나하나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냥 전반적인 흐름,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3%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급해지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뭐 선명한 모습 보이겠다?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기존의 양당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까겠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쪼그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런저런 조롱하고 무슨 뭐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의 밈 같은 걸 인용해가지고 언론에 떡밥을 주면 또 금세 그리고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거에 동의하기 어렵단 말씀이고요. 지금 뭐 이준석이 온다고? 그러면서 엄마들도 반응했다. 이런 얘기를 또 언론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 씨도 뭐 동탄맘 저렇게 해시태그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동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씨의 그 개혁신당이 여성 지지율 0%다. 근데 이런 상황에 언론에서 저렇게 무슨 뭐 맘카페가 반응했다. 이러면 물론 반응하는 사람 있겠죠. 뭐 모든 여성들이 진짜 단 한 명도 이준석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먹힌 상황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심지어 웃긴 건 언론에서도 여심 노리는 이준석? 그래서 이준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권위에 항상 공약을 많이 낼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성 정책 강화와 관련해서 류호정 씨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됐다고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자 남녀 간의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문제로 번져나가는 건 막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준석 씨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류호정 서운한 거 없다. 이준석 뜻 맞출 수 있다. 아니 이낙연 씨랑 그렇게 갑작스럽게 명분도 없이 모호하게 힘을 합쳤다가 각각 날아까 놓고 결국 류호정 씨랑은 뜻 맞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차 싶었던 거죠. 앞서 보셨듯이 여성 지지율 0%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 류호정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른 길을 또 모색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저렇게 젠더 간도 타협 시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저런 엄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갈라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가 기승전 통합, 기승전 화합 이것만으로 진짜 통합이 된다고 보진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뭐 갈라치기를 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갈라치기는 잘못됐어라는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여태까지 그 갈라치는 그 전선을 긋는 그 구도가 어땠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새로운 보수 얘기하고 뭔가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를 조금 더 젊은 언어를 쓰고 조금 더 그럴듯하게 소위 세련되게 포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실제로 세련돼 보였냐 안 보였느냐는 뭐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지만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그 말하는 능력주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씨가 저렇게 언플하는 거는 자기 능력이고 근데 막상 지금 딱 뚜껑 까고 보니까 본인도 이게 아닌가 보네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준석 씨의 세계관대로면 그냥 그것도 본인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뭐 학교 문제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지어서 봤을 때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하고 해결하기도 어렵고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라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거 100이 있다 그러더라도 절대 그 100을 관철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을 생각하는 게 있어도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논의를 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또 깎아지 100에서 숫자가 깎아지겠죠. 막 80, 70 줄어들고 이게 또 국힘이라든지 뭐 집권 여당이랑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60, 50으로 깎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100이 아예 아무것도 관철 안 되게 해서 제로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50, 60이라도 관철되게 만들 것이냐, 요거는 또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아 그래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다가는 영원히 그냥 계속 핑퐁만 주고받을 테니까 그거는 한 50 정도라도 일단 반발 자국이라도 가게 만들자, 이런 사안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각자 사람들마다 그 기준과 상황은 다 다를 테니까 이 또한 또 토론을 하면서 계속 넓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녹색정의당이 빵 퍼센트 지금 지지율 쇼크 나왔다는 보도까지 나왔었죠. 류호정 씨랑 이준석 씨가 저렇게 힘을 합친다고 한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서 뭐 불화설에 대해서 항믹병 개혁신당 공관위원이 둘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펜코 안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인권 실질적 권위 향상이라는데 여성인권의 어느 지점이 부족해서 권위를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냐. 이준석 씨를 그동안 지지하던 펜코 지지층은 안티페미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씨를 여태까지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로 재미를 실컷 봐오고 그걸로 몸집을 실컷 키워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또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더 웃긴 건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나중에 이준석 씨를 옹호한답시고 이준석이 생각하는 여성 인권 향상화는 기존의 페미니스트들과는 다르다, 차이가 크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준석은 여성 혐오를 한 게 아니라 레디컬 페미니스트 같은 극단적인 존재를 비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준석 씨는 극단적인 사람들을 자기가 선을 그은 거지 안티 페미니스트라서 지지한 게 아닌데? 아니 갑자기 와갖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 얘기 그냥 댓글 몇 개 남기고 뭐 이준석 씨가 여기저기 방송이나 나가갖고 얘기하면 그게 갑자기 그냥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어딨냐니까요. 아니 저 극단적이고 안 극단적이고 그 선을 나누는 게 되게 애매해서 저도 그동안 뭐라 그랬습니까? 팬덤 정치라는 거를 그냥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는 분들한테도 저는 생각이 다르다. 물론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땐 결국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됐든 간에 지지를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팬덤인가 아닌가는 어떤 기준으로 팬덤 정치를 구분할 거냐, 이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팬덤 정치를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을 지지하는 그 그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고 그렇게 언론이든 SNS든 방송이든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럼 팬덤이 아닌 거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고 어떤 가치를 놓고 판단한 거고, 다른 본인이 비난하는, 특히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맹 비난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그냥 전부 다 생각 없이 와가지고 맹목적으로 무슨 종교처럼 지지하고 그런 겁니까?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는 건 알겠는데 그 기준, 객관적 근거가 뭐냐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다 저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토론의 잔기술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민낯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신당의 TK 지지율도 빵 퍼센트라는 얘기가 나와서 위기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주사위 굴리다가 대구가 아니라 갑자기 화성을로 가버린 거죠. 오죽하면 그 본인을 지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던 펜코에서도 과거 이준석 씨의 얘기로 저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딱 합니다. 남들을 저렇게 조롱을 하다가 결국 본인이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그래서 펜코에서도 왜 저렇게 비판이 나오는가, 조롱 좀 그만해라, 본인이 옛날에 무슨 뭐 보수의 황태자네 뭐네 그러면서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랑 지금 체급 차이가 나지 않냐, 여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언제까지 조롱하냐. 그래서 홍준표 시장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당대표니까 방송 좀 줄이고 한마디로 말 좀 그만하고 남 조롱 좀 그만하고 낄끼빠빠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나도 안 들었죠. 그러다가 결국엔 인족병, 본인이 맨날 그 얘기 했잖아요. 김무성 씨 말 인용해서
본인이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고, 특히 같은 당 정치인들도 저렇게 조롱을 했었어요. 근데 정작 그 라이코스라고 데리고 다니던 장예찬 씨는 공천 확정되고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라이코스라면서 조롱을 하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화도 받고 공천도 받고, 전화 받은 건 사실 뭐 전혀 부럽진 않겠죠. 근데 핵심은 본인은 마 4중이 되는 그 코앞에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인데 장예찬 씨는 저렇게 하고 배지를 단다. 참고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장예찬 씨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런 사람이 배지를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매우 동의하고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저 장예찬 씨가 저렇게까지 주목을 받고 그게 뭐 나쁜 의미죠 사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 씨는 어쨌든 대중들의 관심, 시선을 끌어야 사람들이 결국에는 머릿속에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요 세계관을 가진 사람 입장에선 어쨌든 본인 영향력이 쪼그라들고 장예찬 씨가 마치 무슨 거물처럼 취급받는 걸 가장 싫어할 겁니다. 실제로 본인은 지금 무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마삼중 오명 벗을까? 아니, 본인이 라이코스라고 데리고 다니던 사람은 지금 막 무슨 배지를 다네 마네 막 최고위원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의 신이라고, 물론 자칭이죠. 그랬던 본인은 마삼중 오명 벗을까? 언론에서도 마삼중식으로 소위 사실상 이게 조롱 아닙니까? 그래서 펜코에서도 되게 재밌는 반응이 있었던 게, 마삼중 마사중, 요 펜코 지지층도 이름보다 더 자연스럽다. 이준석이란 이름보다 마삼중 마사중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근데 이걸 또 알고 있어요. 네임 만든 사람 페북 차단했다. 근데 또 그 밑에 근데 걔는 그거 아니라도 차단하는 게 정상이야. 뭐 싫을 수 있죠. 국회의원 입장에서 싫을 수 있는데, 근데 이준석 씨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본인은 나는 뭐 고소해도 돼. 나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도 자유의 수호자야. 그래서 나는 누구와도 토론을 할 수 있어. 나는 어떤 대화도 다 주고받을 수 있는 품 넓은 그런 사람이야 했는데 바로 차단받더라고요. 아무튼 펜코 안에서도 저렇게 희화화 대상이 됐다는 건 결국 마삼중의 자업자득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선 안 될 분이 있죠. 민주당엔 누가 나가냐? 영입인재 9호입니다. 혁신성장의 리더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죠. 공영훈 예비후보가 이번에 화성을로 나가는데, 걸어오신 그 경력을 보면 이 마삼중이 저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대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의 시대,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혁신성장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화성을에 가신 민주당 공영훈 예비후보,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마삼중의 막차에 잘못 타가지고 지금 함께 욕먹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기인 씨인데요. 여기도 이재명 대표 맨 비난만 하면서 무슨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것처럼 했지만 도의원직을 중도 사퇴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엔 언론에 저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권자와의 약속을 파기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왜냐면 도의원직을 갑자기 사퇴를 하더니 이거 비례대표 나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또 껑충 넘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건 유권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 그리고 중도 사퇴에 따른 그런 비용,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본인들이 과연 새로운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 본인이 그렇게 맨날 인용하면서 남들 조롱하고 다니던 거 그대로 돌려받을 때가 됐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지 뭐 별 수 있냐. 장예찬 씨에 대한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말씀드릴 예정이지만, 이 마삼중 씨 라이코스라면서 조롱하고 같은 당 사람들까지도 다 조롱하고 사회 곳곳에다가 아주 신자유주의를 그럴듯하게 퍼뜨려 왔으면서도 본인은 마치 무슨 청년의 2030의 아이콘인 것처럼 해왔지만 현실은 예비 마사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론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관심을 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이 어쨌든 지금 체면까지도 구겨지고 개인적으로 마사중이 되는 걸 넘어서 개혁신당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긴 상황이라서 더 자극적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본인 지역구 선거에만 집중하면서 입 다물고 있을까요? 중앙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얘기를 안 할까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더 센 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영끌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굳이 예비 마사중의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